MBC 검색해갖고 들어오면은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채팅도 할 수 있고 예. 지금 버뜩혀 보이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한 지 오늘로 46일째가 됐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서 희생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전 세계 해운업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부산항 상황은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동명대학교 국제통상물리학과의 우종균 교수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 때문에 이제 가자 지구 쪽에 그런 항만은 운영이 제한된 상태고, 또 반대로 이스라엘에 있는 항만은 정상 운영되는 곳도 있다 그러던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전해 주실까요? 네, 지금 전쟁 상황이다 보니까 항만, 공항 등 중요한 국가 인프라는 가장 높은 수준의 방어, 보안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네. 또한 선박의 입출항과 통관 등도 매우 엄격하게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3개의 무역항을 보유하고 있는데 하이파, 에일라트, 아시도르 등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아시도르 항이 가자 지구와 가장 인접해 있는데요. 이 항이 이스라엘 전체 물동량의 60%를 처리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항만입니다. 네. 그러나 현재 아시도르 항을 포함한 세계 무역항에 대한 직접적인 공습이나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도르 항에 기항하고 있는 이스라엘 국적선사인 짐라인은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음을 공지한 상황이고요. 네. 그러나 현재 이제 큰 문제 없이 아마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인근 지역 항만에 기항하고 있는 선박과 서비스의 화물에 대해서는 전쟁 위험 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이스라엘 인근 지역을 직접 기항하는 선박의 위험은 증가했지만 결국 시장에 즉각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하던데 왜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항만이 중동 지역의 허브 항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선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는 원유 생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유조선이나 석유 제품선 등이 직접 기항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전기선 해운의 경우에는 두바이 등 지역 대형 항만, 즉 허브포트에만 기항하고 이후 작은 선박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항만에 기항하기 때문에 현재 메인 글로벌 전기선 루트가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역 충돌이 중동 지역의 분쟁으로 크게 확대되는 경우, 이때는 세계 경제 금융은 물론 항만, 글로벌 해상 운송 네트워크와 공급망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리적 위침 때문에 지금 당장은 큰 어려움과 영향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 현재 국제 유가는 좀 요동치고 있는 상태죠? 네, 일단 유가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 금년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태가 발생됐을 때 약 5% 수준의 국제 유가가 급증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이후에 등락을 거듭하면서 10월 말부터는 하향 조정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태 발생 직후에 중동 지역 분쟁 확대, 중동 원유 생산량 감소,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의 우려에 따라서 심리적인 리스크가 이제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유가 상승 압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이는 것은 첫 번째는 전 세계가 지난 5.1 쇼크 이후에 북해 유전이나 미국 알래스카 유전 등을 확보하면서 중동 원유 의존도를 감소시켜왔다는 점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이 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원전을 확대하면서 원유 수입량을 감소시켜왔다라는 것이고요. 예. 셋째는 겨울철이 원유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경제산업 침체에 따라서 세계 원유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는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향 안정하니까 뭐 크게 이제 연료비 부담 같은 게 없겠지만 이게 또 장기화되거나 중동 전체로 번지면 좀 어렵겠지?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네. 우리나라 해운업계에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계속됨에 따라 대비하는 모양새라 하던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도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서 신속하게 우리 선사와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예.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적선사 대책회의를 개최를 하고 H&M, 장금상선, 고려해운 등 10개 국제선사와 만나서 선박, 선원의 안전과 수출입 화물 수송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부는 이스라엘 하마스 인근 해역을 통과하는 국적 선박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혹시 모를 원유 공급 사태의 발생에 대비해서 에너지 수송 비상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확산된다면 우리 해운업계는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 분쟁의 장기화나 확산의 가능성의 키는 이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란이 이번 분쟁에 참전하는 경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천연가스 원유의 공급 루트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천연가스와 유가를 크게 상승시키면서 또 다른 오일 쇼크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가 중동 지역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행했기 때문에 지난 1970년대 발생했던 오일 쇼크의 수준은 아니겠지만 첫 번째 유가 상승은 원유와 천연자원 등의 가격 폭등을 주도하면서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즉 이 내용은 물가 상승, 경기 침체, 투자 축소, 소비 감소, 실업률 증가 등이 연달아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재 이자율 상승이라는 금융 정책을 동반하면서 경제 금융 리스크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서 시작된 이 위기가 더욱더 악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언제 말씀하신 것처럼 해운항만 물류 시장은 경제 상황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소비 감소는 수출입과 해상 운송 물동량의 감소로 이어지고요. 특히 유가 상승에 따른 고정비 증가, 그리고 운임 하락에 따른 수익 감소는 선사의 수익 구조를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선사의 수송 물동량 감소와 수익성 감소는 항만과 물류 산업의 침체, 그리고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부산항도 영향을 받는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하네. 네네.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 충돌은 부산항에는 직접적인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무력 충돌이 중동 지역으로 확대되는 경우에는 이는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연결되면서 부산항은 물동량 감소, 선사와 물류기업의 수익성 악화 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러한 사태는 외부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정부와 부산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더 우려스러운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확대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특히 이제 확대되더라도 그간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온 우리 부산항이 또다시 이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70년대 오일 쇼크가 지금은 규모만 달라졌을 뿐 여러 가지 원인에서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부산항과 또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안을 이미 경험을 했고 앞으로 그걸 바탕으로 좀 잘 좀 극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명대 국제통상물리학과의 우종균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